안녕하세요. 세가정 편집부장 송지연 목사입니다. 2022년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필자의 만남을 준비하였는데요. 다양한 필자들이 2022년도에 함께 해주셨는데 그 중에 연재 소설을 쓰신 박경희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2022년 연재 필자로 1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연재를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세가정에 연재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국이 종로 5가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제가 방송 작가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방송 작가는 이제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방송국 그 도서관에 이 세가정이 늘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보면서 저는 그때 제가 소설가가 되리라는 꿈은 그때 못 꿨어요. 1999년도니까. 근데 여기에 글 나오는 작가들 내지는 그 실리는 글들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제가 소설가가 되었고 또 책을 내는 작가로서 연재하게 되었다는 게 정말 무한 영광이었죠. 저희도 영광입니다. 작가님, 이번 소설 꼭지 연재를 저희가 노년의 삶에 대해서 원고를 집필을 부탁드렸어요. 처음 원고 청탁을 받으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원고를 집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예, 일단 제가 이 세가정에 맞는 필자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설을 쓰지만 특히 청소년 소설과 동화를 위주로 쓰는 작가고 또 제가 강연도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다닌 작가여서 세가정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글을 못 쓸까봐 일단 걱정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덧 그 시니어다, 노년시대다 이런 것 접어들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 개인으로부터 또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평범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색다른 이런 낯선 네.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하지만 조금 낯선 새로운 시니어상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원고를 쓰셨는데요. 지금 총 3개의 주제로 원고를 쓰셨잖아요. 네. 정동진, 버킷리스트 사막여행, 그다음에 보험왕 김여사, 이게 3개의 꼭지로 주제로 소설을 쓰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주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재미있는 주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작가는 아마 모두 그럴 거예요. 남들이 다 쓰는 얘기는 쓰지 말자. 그리고 뭐 노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다 듣는 얘기고, 사실은 저는 어제 행사에 가서도 그 노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리얼하게 들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나 좀 남들이 안 쓰는 건 뭘까 그러면서 제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방송 작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은 홀로 나이 들어가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러면서 그 노년 시대를 지금까지의 노년과 시니어 시대와는 다른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 이 시대의 또 다른 어떤 트렌드로서 노년층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쓰면서 제가 버킷리스트에 좀 약간 굉장히 흥미를 갖고 네. 썼습니다. 네. 그 버킷리스트는 확실히 새로운 시니어상을 제시해주는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왕 김여사는 정말 리얼리티가 잘 담겨진,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노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릴 정도로 노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글을 통해서도 신노년이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또 노년이 삶이 나이로 제한될 수 없고 얼마든지 도전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노년의 삶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평생학습문화센터 강릉에 있는 데를 한
샤로 수업을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긴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참 놀라웠던 게 7080이라 그러죠, 연세가. 그런 정도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만 강의하던 제가 어떻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인생의 연배도 그렇고 경륜도 그렇고. 근데 그때 만난 한 분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시대다. 진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라는 걸 느낀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86세의 남자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 한 편만 외워오세요가 아니라 필사해오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한 20몇 번쯤 되는 분이 다 해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분은 필사를 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왜 숙제 평소에 잘 해오시던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 다 외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낭독을 하시는데 윤동주의 서시를 네. 저도 진짜 솔직히 못 외우거든요. 아, 네, 엄청 긴. 근데 한 소절도 놓치지 않고 다 낭송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머 어떻게 선생님이 이걸 그렇게 다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40편의 시를 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한 달 전에 읽었던 글도 까먹는 게 우리 네, 신이 네.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렇죠. 저는 남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할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86이 되셨다는데 저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웠던 것들을 매일 40편을 다 외우신대요. 그게 하루에 일과고 매일매일 40편을 계속 네네, 반복해서. 그래서 어디 가든 이걸 쉽게 낭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날 세 편을 더 낭송하시는 걸 보면서 아 노년의 삶이 그러면서 굉장히 활기차고 젊게 사시는 걸 보면서 노년의 삶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 안에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 안에 갇히지 않는 거. 네네. 저희 지금 세가정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위원님들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의를 하기 위해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갇히지 않고 그 열정을 뿜어내는 걸 보면서 아까 소개하셨던 그 할아버지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를 헌신하는 모습이 참 멋있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여기서 처음 뵙는 분들이잖아요. 네. 진짜 멋지신 분들이다. 네,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합회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러게요. 세가정에 모여 영상도 계십니다. 그렇고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제 연재를 마무리하셨잖아요. 연재 글 중에 차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연재가 끝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제가 외부 강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한 꼭지 쓰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쓰는 건데도 늘 쫓기면서 써서 뭐랄까 좀 더 깊이 사유할 시간이 적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아까 이런 사례처럼 정말 사례 우리가 멋지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 감을 보이는 사례가 무진장 네, 많은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소설이 아니어도 에세이로라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요. 제가 출판사에 제의를 받고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어요. 네. 손주는 아무나 보나라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때는 제가 내 얘기보다는 주변에서 노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취재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녹익은 글을 쓸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 편의가 기초가 되어서 더 풍성한 노년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기를 좀 기대해 새롭게 보겠습니다. 바라보게 되고 네, 네. 더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재 글귀 중에 많은 문구가 있는데 작가님이 뽑는 최고의 문구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이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꽃은 져도 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노년에 대한 그 모든 총체적인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그 나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아마 청소년 작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60이 넘은 할머니야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꽃은 저도 꽃이다는 그 속에 어떤 몸부림이 아니라 나를 향한 무한한 애정. 네. 저는 그런 게 노년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그만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60이어서만이 아니라 70을 대신 80을 대신 어떤 선배나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맞다. 저렇게 자기 안에 갇히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 꽃이 저도 지지 않는 진정한 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많아서 제가 만든 문장 중에 네, 네. 가장 꼽고 싶은 문장입니다. 아, 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맞아요. 자기를 나이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가정 위원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이에 갇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멋진 노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가정에서 좀 실렸으면 하는 꼭지가 있을지 한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추천에 앞서서요. 제가 세가정을 굉장히 오래 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 오래 보면서 정말 이 변화를 아마 거의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더 젊어져? 어떻게 네.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동안이야? 네. 이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겉표지도 그렇고 속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이 시대의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 꼭지꼭지마다 정말 진짜 저나 네. 이렇게 남편이나 엄청 애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네. 그런데 아마 예전에 제가 세가정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상담 코너였는데 네, 네. 그 상담 코너가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랬는데 예를 들면 조금 깊이 있는 상담이었어요. 네, 네. 일상 개인의 상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는 왜 개독교라 불려야 돼요? 어디 가서 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상담하고 이렇게 답해 주시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종교, 심리,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분적으로 매달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꼭지를 저희가 잘 생각해서 좋은 필자를 만나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가정이 이렇게 책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고 정말 좋은 필자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신 박경희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새가정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재미있고 신선하고 좀 더 젊어지는 새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작가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세가정에 와서 여기 오신 분들 인사 말씀하시는 회장님 등등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문서 선교의 현주소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전 동승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 오랫동안 그 문예 나눔지를 이렇게 발행한 한 편집장으로서요. 네, 네. 앞으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이 잡지가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네, 네. 다시 살리되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걸 세가정을 본받아서 네, 네.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가정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서 필자의 만남을 진행해 봤는데요. 작가님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새가정이 문서선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023년도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